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네, 금요일입니다.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슬이님이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1등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라님, 네, 사랑디엔 이별님, 김선정님, 네, 반갑습니다. 천사대교 SH님, 네. 천사대교, 네, 승길님 감사합니다. 인생 거기서 거기님, 네, 족방이님, 외로운 늑대님, 네, 정요한님, 백두산천지님, 이중희님, 김병환님, 동해루님, 황금알님, 네, 하하호호님, 카페몰카님, 초코라떼님, 전시영님, 김정환님, 김성수님, 카페몰카님, 아리아리, 네, 이경태님, 네, AIDI 21세기?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서는 우리 대중민주주의를 향해서 저희들이 콘텐츠도 제작하고 스태프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매일 아침 8시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국화님, 보수님, 이선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뒤에 우리 이승훈 변호사가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어제 드디어 망나니 칼날을 휘둘렀죠. 저희들 오늘 제목이 그랬는데요. 요즘 어느 드라마에서 요즘 망나니라는 얘기가 유행한다 그러는데 망나니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쳤다. 과연 그 구속영장 내용이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훈 변호사님과 함께 이 구속영장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속영장을 좀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온다 그럽니다. 우리 변호사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만 이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 권력자 중에 한 명이다. 이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행사했고 피의자는 이재명이죠.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향후에도 주요 관련자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네, 이재명 대표가 영향력을 앞으로 행사한답니다. 뭐 누굽니까? 유동규, 뭐 남욱, 김만배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한대요. 자신에게 불리한 지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리한 지술의 번복을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의 김용민의 믿습니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믿습니다에서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정치적인 분석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 드디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칼날이 겨눠졌습니다. 방통위원회 국장, 과장들 구속시키더니 이제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집무실과 그리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과방위에서 얼굴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는데 발언을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구속시키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다 구속시킵시오. 그냥 구속영장 다 치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당신들이 구속영장 받게 될 겁니다. 조만간. 계속 하세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방통위 뒤지는 이유가 TV조선 재승인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에서는 김봉신 데이터 분석에서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죠.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이자가 폭등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오직 야당 대표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상황 그리고 이번 주에 키워드 우리 김봉신 대표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날 문학의 초대석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 여러분들 촛불 집회 나가서 만나시는 우리 김민정 가수를 우리가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김민정 가수의 노래도 여러분들 촛불 집회에서 들었던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감동을 주고 공감을 일으키는 노래들이죠. 이 노래들을 같이 몇 곡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또 그런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 우리 김민정 가수의 음악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승훈 변호사 연결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이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미가요라는 거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이 서울 한복판에서 군국주의 상징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16일입니다.
일왕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 기념 축하연에서 일본의 국가인 군국주의 상징이죠. 이게 제 기억에는 폐지됐다가 다시 1999년인가 2000년에 일본의 국가로 했던 이 완전히 군국주의 상징 노래인데요. 이게 처음으로 연주됐다고 합니다. 주한 이게 보도만 나왔는데요. 주한 일본 대사관 초청했는데 국내 인사들이 초청됐다고 합니다. 우리 취재해서요. 국내 인사들이 누가 초청됐는지 분명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미가요를 따라 불렀는지 멍청하게 그냥 입 다물고 있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걱정됩니다. 보통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일본 군국주의 상징 기미가요가 우리 서울 한복판에서 울려 퍼집니까? 다시 또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승훈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줌으로 만나보니까 훨씬 더 훤하신 것 같습니다. 네, 줌 카메라가 더 잘 받으시고 얼굴이 너무 부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일찍 일어나셨고요.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속영장 사본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야, 참 이재명을 대표를 꼭 죽여야 되는구나. 네. 이게 안 죽이면 네. 정말 자신들이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너무 이 대선 후보고 또 일야당 대표잖아요. 네. 근데 구속영장을 그냥 1년 내내 수사만 하다가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치는 거니까 예.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두려우면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어떤 대목에서 그런 걸 느끼신 겁니까?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10개월간 이재명 네. 대표 수사와 압수수색 빼놓고 뭐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네. 전혀 기억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야당 대표, 원내대표 10개월간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네. 저는 구속영장도 헌정사상 최초인데 네. 10개월 이상 안 만난 거 이거 헌정사상 최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네.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네. 그냥 정적을 죽을 때까지 그냥 압수수색하는 거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네. 이게 마치 검찰 권력으로 수사를 통해서 권력을 보위하는 네. 검찰 권력을 사유하는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수사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국정의 동력도 수사로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이 수사밖에 없다는 걸 예.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마치 네. 법 기술자의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법률적으로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네.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걸 쭉 봤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요. 네. 평가하는 것 같아요. 평가. 이 구속영장이라면 적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뇌물을 네. 받아먹었고 범죄를 이런 일을 저질렀고 비리는 있던 것이고 이걸 적시해야 판사들이 그래 그 범죄 행위가 있구나. 예? 그리고 이런 이유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중대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재명 시장의 청남시장의 그걸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었다 그러는데 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받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도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영장은 처음 봤다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영장 보고 처음에 딱 느꼈어요. 받은 게 하나도 없구나. 아, 그래요? 아니 428억이 저수지에 있다라고 그렇게 1년 내내 떠들었는데 네.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소가. 그리고 네. 유일하게 뇌물을 받았다. 133억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가 받은 게 아니라 성남 FC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 돈이 광고비로 받지 않았으면 결국에는 성남 시민의 세금 133억이 나가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년 내내 이재명 대표가 뭐 엄청나게 뭐 많은 뇌물을 받았다, 428억을 약속받았다 했습니다만 한 푼도 기소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재명 대표가 계속 말했던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뭐 검찰이 확인해 준 구속영장 아닌가 싶어요. 그러세요.
지금 구속영장이 한 5가지 범죄 혐의를 이들이 제시해 놓은 것 같은데 부패방지법 위반이라 그래서 말이죠.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상 일단 배임이 가장 큰 걸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 조항 같은 것을 삭제해가지고 1,830억만 우선 배당을 받았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배임으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총 이게 택지 분양과 아파트 분양 수익을 네. 9,600억 정도로 봐서 네. 1,800억, 30억 정도 우선 배당을 받았잖아요. 이거 나머지 빼고는 다 뇌물이자 업무상 배임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공원화도 시켰잖아요. 한 2,500억 상당의. 맞습니다. 예. 그리고 터널 공사비로 1,100억 상당의 공사비도 했잖아요. 그러면 환수 이익이 한 5,500억이라고 하는데 네. 돈으로 받은 1,830억만 환수로 인정하고 네. 현물로 받은 기부 체납처럼 받은 것들은 네.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준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5,500억 정도 환수했다는 게 인정이 됐잖아요. 대법원 판결로. 아. 근데 검찰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한 거죠. 검찰이 법원보다 위인 자기만의 거군요. 계산법으로 네. 계산을 한 거다. 네. 아니 그리고 성남시가 뭐 개발업자입니까? 민간 개발업자입니까? 뭐 70%로 환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계산도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70% 환수하겠다고 하면 네. 남욱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대장동 업자들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대장동은 아직도 논밭으로 있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냥 검찰이 경제적인 분석이라든가 어떤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네. 아니 그냥 무조건 뭐 돈 많이 환수해야지. 그런데 이 정도 환수한 뭐 이 정도는 떠나서 아예 환수한 것 자체가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맞습니다. 부산 LCT가 대표적인 거예요. 부산 LCT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한 3억 7천 정도 뇌물 받고 구속됐는데 네. 환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5,500억 환수했는데 너무 조금 환수했다고 네. 지금 엄청나게 구속료까지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역시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하는 게 최고다. 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구속된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구속영장에 보면은 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 그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성남시의 내부 비밀 정보를 예. 이재명 대표가 흘려서 음. 대장동 일당에게 한 7,886억 상당의 이익을 줬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뭐 내부 비밀 정보를 흘렸다는 증거나 진술은 없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근데 유동규가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유동규가 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유동규가 흘렸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뭐 유동규 씨한테 비밀 정보를 흘리라고 지시하거나 뭐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유동규의 일탈을 이재명의 일탈로 동일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액수도 그냥 천문학적이에요. 7,886억. 그냥 때려야 되는구만. 예, 그냥 대장동 일당의 분양 수익까지 포함해서 예. 다 능력을 보여주고 네. 실제 성남의 뜰은 분양 수익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 하거든요. 계약에 대해서. 네네. 근데 이 분양 수익까지도 이제 한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박영수 특검의 딸이 7억짜리 아파트를 네. 15억이나 가는 아파트를 7억 분양가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파트가 2배가 뛴 거 아니겠습니까? 예. 2배가. 예. 만약에 2배가 안 뛰었으면 업무상 배임 횟수가 뭐 4,895억이라는데 이거 2,400억으로 줄겠네요. 그렇잖아요. 예. 아파트가 특별한 상황으로 2배가 뛰었는데 그렇죠. 네. 이걸 갖다가 그런 상황까지도 다 예상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네네. 그 뭐 신의 경제에 이르기를 원하는 건데요. 네. 좀 너무 경제적인 관점을 도외시하고 검찰이 네. 그냥 뭐 숫자 노름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도 부패방지법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남시의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대장동 일당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특가법상 뇌물로 네. 그 성남 FC가 133억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 이거 광고를 받은 거. 광고비를 받았다는 건데요. 그게 뇌물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받았다는 게 133억인데 아. 결국에는 성남 FC가 이게 받은 거고 성남 FC는 성남 시장이 바뀌면 성남 FC 구단주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럼 성남 차기 시민의 시장도 이 세금을 뇌물을 내야- 받은 게 되네. 차기 시장도 결국은 그렇죠. 연이어서 그렇죠. 뇌물 받은 거네 그냥. 결국에는 성남 시민들이 내야 될 세금이 130억 준 거죠. 네. 성남 시민의 세금 133억이 줄었는데 네. 대장동에서 뇌물을 영원이잖아요. 영원. 네. 빵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남 FC까지 같이 영장을 친 것이다. 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검찰도 자신들이 이제 모양이 빠지는 거죠. 구속영장 치면 당연히 기각될 것 같으니까 예. 성남 FC를 넣어서 뇌물 133억을 받았다. 성남 이렇게 하자. 시민을 상대로 해서 구속영장을 친 거네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결국에는 성남 FC가 받았다는데 결국 성남 시민이 받은 거니까 네. 뇌물을 받은 주체는 성남 시민이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제3자 뇌물죄라는 걸 걸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 검찰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3자 뇌물죄고 이재명 대표가 결국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게 검찰의 구속영장에서 확인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정치적 이득을 봤다면서요. 공약을 지키는 바람에 참 희한한 그러니까 논리야. 공약을 지켜서 세상 공약을 아니, 이행해서 그러면 정치적 이득을 봤대. 그러면 정치인 출신의 지자체장들은 다 구속돼야죠. 네. 어떤 지자체장의 계획이든 결국에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럼요. 자신의 국민들께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실현하는 건데 네. 이걸 갖다가 정치적 이익이면 국민의 세금 쓰는 것들은 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쓰는 네. 것이기 때문에 사형사처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정말 법 기술자다. 네. 모든 것을 법으로 어떻게 다 엮어보는 네. 참 대단한 기술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또 뭐 네이버로부터 뇌물 받은 것을 기부 단체를 통해서 기부 받은 것처럼 이렇게 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정말 치졸하다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들었거든요. 왜요? 저는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네이버가 네. 바로 성남 FC에게 광고비를 지급한 게 아니라 네. 그 기부 단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희망살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 기부 단체에 기부를 하고 희망살림에서 이 성남 FC 구단의 어떤 롤링 주빌레라고 하는 그런 후원 같은 것들을 이 옷에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예, 예. 광고 1억 정도를 제외하고 전액 다 성남 FC로 들어가는데 네. 그 중간에 후원 단체를 끼웠기 때문에 이건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끼운 것이다. 라고 하는 범죄 수익 은닉죄로 기소한 건데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대단한 기발한 생각이다. 불쌍하네요. 라는 생각을 검찰. 했고요.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별걸 다 갖다 붙여야 네. 텐데. 네. 저는 뭐 상상하기 좀 힘든 과정이었거든요. 네. 변호사님 그 마지막으로 구속영장에 제가 네. 아까 읽어드린 것 같은데 오프닝에서요. 네. 이 피의자가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 권력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또 영장을 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예. 네. 이건 뭡니까 도대체? 제일 그러니까 권력자는 저는 윤석열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예. 참 대단하다. 뭐냐면 성남시장이었다. 경기도지사였다. 네. 대선 후보였다. 네. 야당 대표다. 네. 그리고 앞으로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재명 대표가 무섭구나. 이 이재명 대표 치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다음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되면 자신들 죽겠구나. 라고 영장에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인정을 한 거구만 검찰 정권에서.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구속시키려는 이유는 정치적 영향력이 앞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쳐서 감옥에 가둬놔야겠구나. 이걸 스스로 영장 안에서 인정한 거네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면회를 가서 네. 정진상 실장이나 전 김용 부원장한테 그래 당신들 고생 많아. 너무 네. 고생 많고 이 고비가 넘어가면 이정 대표가 대통령 될 거야. 네. 그러면
당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네.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위로를 한 걸 갖다가 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거야 하니까 이거 완전히 쫀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로 연결을 시킵니까? 우리가 면회 가면 이재명 대표 끝났어. 너희들 알아서 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 이런 말 하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님하고 지금 네. 대화를 나다 보니까 명확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현재에도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로서 그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거는 네. 두려운가 봐. 하여튼 두려운가 봐. 스스로 네, 맞습니다. 영장에서 정치 검찰이 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가둬놓아야 되겠다. 이걸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야?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 같아 진짜. 저도 정말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총선을 이끌었는데 네.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이제 국민의 신임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 윤석열 정부는 중간 평가를 받는 건데 네. 이게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총선 전까지 네.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네. 성남시 인허가 관련 자료 다 압수수색해서 예. 하나씩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살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가져다 놓고 인생을 다 파겠다라고 네. 하는 수사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여튼 저는 이 영장을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영장 뭐 갖고 왈가불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번 그 법조인 출신들 한번 영장 한번 보세요. 네, 과연 체포 동의안을 국회라는 이름으로 이걸 찬성해야 되는 것인지 이정미 대표 한번 이상한 불체포 특권 얘기하지 말고요. 이런 구속영장에 대해서 국회가 과연 찬성해야 되는지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 정의당 의원들 좀 제대로 보고서 불체포 특권 의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전 드는데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도 동감이고요. 네. 저는 이제 원래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자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이 검찰은 결과적으로는 권력의 하수인으로밖에 지금 쓰이고 있지 않구나. 네. 많은 검사들은 좋은 사람일 건데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윤석열 라인에 선 사람들은 오직 일야당 대표하고 민주당만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결론은 검찰이 그냥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권력을 그냥 유지해주고 권력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시점에서도 꼭 필요하고 정부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권위주의화되고 검찰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네. 국민들이 새길 수 있는 그런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승 변호사님 아침에 이렇게 또 훤한 모습으로 저희들 나타나셔갖고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용민의 믿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아침에 우리 꼬마 애리가 실례를. 네, 김용민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아침 일찍 아이고, 나와서 대단히 별말씀이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벌어지는 일들이 참 피곤한 일들입니다, 사실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예. 윤석열 말대로 같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 말 했었어요. 맞아요. 실력 없는, 그러니까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뭐 경제 안보 다 망쳐놓고 네. 뭐 그래놓고 토론하자고 하니 정말 같지 않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랬었어요, 윤석열이. 기억하시겠지만은. 네. 이것도 이거 좀 아까 우리 법조인 이승훈 변호사하고 영장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 네. 아니,
이게 구속영장인지 저도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법상식을 아, 했으니까. 그럼요. 예. 보니까 이건 당시에 대장동 정책 이재명 시장에 평가를 했어 평가. 네. 평가를 해갖고 지네들이 구속영장을 때린 거야. 네, 네, 네. 정치적 이득을 봤다고 그것도 아. 공약을 지켰다고. 네. 세상에 이러한 구속영장은 진짜 살다 말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영장 청구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남 FC에 네. 대한 제3자 뇌물죄인데 네. 결국 이득을 누가 봤습니까? 성남시가 봤어요. 예. 성남시가 본 것은 그 성남시장으로서 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조례에도 네. 성남 FC의 운영을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성남 시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니 네. 성남시에서 축구단을 운영하려면요. 그러니까 외부 광고를 많이 유치해서 스폰서를 많이 유치해서 최대한 시민의 부담을 줄여라. 이게 네. 조례 내용이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걸 갖고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아니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시장의 역할인데 그게 네. 범죄라면은 네.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실제로 그 여파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요? 성남 FC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성남 FC에 이 스폰서 구하기가 쉽지 않나 봐요. 그래서 왜 그 우리 국민의힘 시장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네. 그 스폰서 구하기가 어렵냐라면서 따지고 있는데 그걸 왜 그 엉뚱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 물어보려면은 검찰 윤석열 정권한테 물어봐야지. 기업도 안 할 테고. 네. 성남 FC 관련자들,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안 움직이겠지. 네.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네. 축구계 전반에도 지금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네. 하나 잡는다고 지금 초과 네. 3간을 다 태우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뭐 이재명 대표가 빈대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니 그렇잖아요. 그 네. 이재명 대표 하나 잡는다고 예. 그냥 이 한국 축구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입니까? 그럼요. 저 성남 FC 팬이에요. 게다가 정말 이거는 그 감독하셨던 분이 이제 국가대표였던 분. 축구를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예. 하여튼 이런 행태를 보면서 아마 국민들도 지각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네. 얘네들 정말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구나. 또 검찰 정권, 뭐 저는 양아치 정권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을 또 아마 국민들이 네. 상식과 합리적으로 우리의 예. 어떤 수사 기소를 이해해 주실 거다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힘 봤지? 까불면 죽어. 그런 식이야. 완전. 그렇게 국민들한테 공포에 질겁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닐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기업들이라든가 네. 금융권, 은행도 마찬가지. 네네네. 바짝 쫄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이따가 또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송통신위원회 거기 뭐. 그 방송사 재허가 심사. 그러니까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뭐 말하자면 명줄을 쥐고 있거든요. 그렇죠. 숨통을 쥐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아웃 시키면 아웃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네. ITV 네. 인천방송, 경인방송 거기 아웃됐잖아요. 네. TV가. 네. 그때 한번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존재감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 이후로 없어진 방송은 없습니다. 네. 근데 TV조선이 간당간당했죠. 네. TV조선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이 현 정권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네. 또 심지어 당시 TV조선 심사위원장까지 네. 그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오늘 실질 심사예요. 그 심사위원장. 네, 그분은 교수인데. 교수 아니? 네. 현직 교수. 예, 교수가 이제 일부러 범죄적으로 TV조선의 점수를 깎았다. 뭐 이게 혐의인데 네. 이러니까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 재허가 심사하는 방송마다 한 100점 가까이 더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재허가 심사해서 어떤 특정 방송에 불이익을 주면은 그게 바로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알아서 키고 있단 말이죠. 아니 TV조선만 조심하면 돼. 다른 방송은 괜찮아요. 채널에는 조심해야겠구나. 문제는 TV조선이야. 예.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TV조선 재승인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걸 보면서 이 정권이 검찰 조선 정권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더라고요. 뭐 윤안연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예. 윤안연대라고 얘기했다가 아주 안철수 후보가 혼났어. 온통 혼났는데 네. 저는 그 윤방연대다. 방. 방. 조선일보 방씨 가문 방씨. 소유 아니겠습니까? 어. 윤방연대다. 네. 이 정권은 윤방연대라고 보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한 언론사를 위해서 이렇게 국가기구인 방통위원회를 다 뒤지고 네. 그리고 저희 방통위원장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런 상황 보면은 분노도 나지만은 네. 마음 한 구석에 또 흡족해집니다. 예. 해맑은 미소가 나오게 돼요. 왜냐? 네. 이제 그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구속 마일리지를 좀 쌓고 있거든요. 네. 이미 초과했습니다. 저 정권 끝나면 바로 저 구속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를 구속하지 않으려고 아마 네. 기를 쓸 겁니다. 네. 검찰의 친정화, 완벽한 친정화. 예. 아니 친정 정도가 아니라 일체화. 네. 그래서 정권이 이재명한테 넘어가도 검찰이 감히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게끔 네, 그 검찰을 자기 사유화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아울러 다음 정부를 자기가 음.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 마치 그 전두환이 노태우를 집권시켜 가지고 네. 자기가 그 배후에서 조종하려고 했던 네. 그런 지금 의도, 그 의도와 닮은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국민이 삼류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런 구상은 갖지 않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근데 조선일보가 사실상 권력 내 지분을 갖고 있겠죠. 아유 그럼요.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어, 그래서 저는 대장동 사건도 크게 보도해왔고 사실상. 네네. 그 얘기도 또 이따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네. 뭐 하여간 윤석열의 스피커 역할을 해왔죠.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 신문 3사 그 논조를 보게 되면은 와 이거 뭐 완전히 그 국민의힘 당보 정도가 아니라 네. 대통령 실보 같다는 대통령 느낌. 실보. 예, 그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 조선일보에서 뭐가 보도가 되면 그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네. 물가 뭐 은행 금리 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한번 얘기했거든. 네. 그 다음 날 이제 대통령이 그 얘기 또 해요. 그래서 이제 변희재 씨가 네. 윤석열포라고 자신의 책 나는 지난 겨울에 너희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저 정확하게 이름을 네, 기억하지 네, 못합니다만 네, 네, 네. 제2 태블릿 PC 네. 조작 사건 그 책임자가 윤석열하고 한동훈 아니에요. 관련한 책 광고를 전면 광고로 해서 냈어요 조선일보에. 네. 예, 뭐 근데 따로 연락이 없어서 그 페이지까지는 안 갔구나 윤석열이. 아 그래요? 그 냈어요 광고를요? 광고를 냈죠. 광고 게재됐어요? 그럼요, 게재됐어요. 뭐 여러 언론사들한테 다 게재 요청을 했는데 진보 언론은 아예 받질 않았고. 안 받아요? 한겨레 네. 경향은요? 경향은 이러고 조선일 그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더블로 달라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른 언론들은 조선일보가 내면 우리도 내겠다. 조선일보가 됐어요. 네. 조선일보는 뭐 조금의 그 뭐 어떤 그런 뭐 고려 없이 뭐 이런저런 그 저기 주판을 굴리지 않고 네. 실어주겠다 해서 네. 실었어요. 예. 야 역시 민족 정몽지다. 야 대단한 기계다. 예. 일제 강점기에서 조선일보가 했던 그 죄악들 네. 뭐 일일이 열거하면 뭐 그렇죠. 네. 이게 조선일보는 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네 휘하다, 수하다. 그 솔직히 지난번에 그 박근혜 네. 정권 때 박근혜하고 한번 충돌한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대우조선 사건과 관련해서 송이영 주필, 네. 그 송이영 주필을 때렸는데 네. 그 다음은 사주일 것이다. 그게 결정적이죠. 이런 얘기가 이제 사실 여권에서 조선일보로 맞아요. 흘러 들어갔고 조선일보가 이제 백기를 들었던 거죠 그때. 그러다 나중에 탄핵 때는 또 TV조선 앞세워가지고 딱 그냥 또 이제 완전히 박근혜 끌어내리기를 네. 시도했고 네. 결국 뭐 촛불 시민들이 또 이렇게 박근혜 탄핵을 외쳤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가 주저앉았습니다만 네. 조선일보는 우리가 이겼다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은 공생 관계이면서도 서로 간에 언제든지 악마가 될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럼요. 윤석열과 조선일보는. 근데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권력 기반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네. 또 조선일보가 또 이렇게 또 협력해 주니까 네. 지금은 같이 밀월 관계인 것 같은데 어느 네. 순간 가면은 또 이제 충돌할 부분이 맞습니다. 있지 않겠는가. 하늘 아래 권력을 나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중요하신 네. 말씀이에요. 태양은 하나입니다. 예. 방통위원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상혁 위원장마저 구속영장 신청할 것 같아. 그렇죠. 오늘이 아니라 어제 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방통위 압수수색은 4번 했는데 네. 위원장 사무실하고 집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자, 이거는 뭐 그
방통위원회 네. 지금 당시 TV조선 심사를 했던 재승인 네. 심사를 했던 네. 그 교수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단 네, 말이죠. 위원장이죠, 심사위원장. 네, 심사위원장. 네, 네. 윤모 교수. 윤모 교수. 윤모 예. 교수. 윤 씨 집권 시대에 그 윤모 교수가 좀 학자예요, 학자. 예. 그 방송 학자예요. 언론 학자. 예. 거기 심사위원 참석한 사람이 다 언론 학자 공부하는 연구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어. 그런데 그런 분을 이번에 또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죠. 앞서서 이제 방통위의 그 국장과 과장 2명의 직원이 또 구속이 됐단 말이죠. 네. 구속이 됨으로써 뭐 구속에 불과하지만은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깊게 심어줬단 말이죠. 예. 이거는 그 사법부가 이거 정말 어저 그 영장 구속영장 자판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또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네. 뭐 이건 뭐 사실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따지기 전에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TV조선을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편향적이라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이미 네. 그 여러 지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만든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이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 디지털 뉴스 리포트 네. 결과가 나오는데 2022년 7월에 나왔어요. 네. TV조선이 예. 2022년 7월 기준으로 불신하는 미디어 1위. 1위. 예. 2위는 누구냐? 이 어디예요? 조선일보입니다. 1, 2위를 다 해먹네. 네. 그렇죠. 영광이겠다. 예. 아주. 똑같은 사장 밑에. 예. 근데 2021년은 TV조선이 1위가 아니었어요. 2위였어요. 서로 간에 이제 1, 2위를, 그렇습니다. 1, 2위를 경쟁하는구만. 2021년 참, 1위는 조선일보였습니다. 네. 가짜 뉴스 상 뭐 그런 거 없나요? 저희가 한번 그렇습니다. 해야겠어. 가짜 뉴스 제일 많이 생산하는 언론. 예. 그렇죠. 그래요? 또 TV조선은요. 네. 시사인이 가장 불신하는 국내 언론 매체에 여기 3위이긴 했습니다만 1위가 압도적으로 조선일보였습니다. 예. 영광이다. 빅3 안에 들어가요. 여기서도. 예.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네. 그 TV조선이 그 방송 보도에 있어서 저널리즘 원칙을 훼손하고 예. 특정 정치적 주장을 앞세우고 뭐 아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는 방송이 방송마다 각기 자기 그렇죠. 자기 칼라로 캐릭터 있지. 그거는 입장을 뭐.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예. 가짜 뉴스, 가짜 뉴스 편파 보도 예. 그리고 또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서 네. 예를 들면 뭐 기자가 뭐 이거를 받는다든지 부당하게 그 뭐 수산업자한테 받아갖고 뭐 들어가고 않았어요? 네, 무슨 그 사람 뭐 소리 지르는 거 앵커. 네 그렇죠. 어. 그 양반은 또 그런데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정말요? 예,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은 뭐 심의실인가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게 언제든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TV조선이 그 사건과 관련해서 공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냥 그 사람 계속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걸 보면서 예. 제가 참 이 정부는 정말 그 자체로 그냥 빌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참 흥미로운 흐름이 뭐냐면 네.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노동조합이요. 이 구속된 국장과 과장을 위해서 격려 메시지와 모금 운동에 나섰습니다. 예, 저도 봤어요. 기사. 예. 네. 와 세상에. 아니 뭐 동료애가 넘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 뭐겠어요. 깝깝하고 답답하고 방통위 억울하니까. 직원들이 이 같은 그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좀 그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저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저 결백함이 밝혀지기를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기를 이게 하나였고요. 또 네. 하나가 업무를 하다가 문득 억울하게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을 생각한다. 네. 뭐 이런 말들도 있었고요. 네. 누구라도 해야 했던 업무를 수행했던 건데 이렇게 다른 공간과 환경에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다. 하지만 사필 규정을 믿는다. 사필 규정 뭡니까? 지금은 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바를 정자의 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승리한다. 온 힘을 다해서 버텨주기를 바란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네. 우리 직원 누구든 그 자리 그 업무를 맡았다면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상황에 처한다면 정말 조직 생활의 허무감과 상실감 그리고 억울함에 몸서리 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 가신 두 분, 네. 네. 두 분은
나를 대신해서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노조에서 그렇게 보는 거군요. 예, 완전 직원들이. 물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잔뜩 몸을 이제 숙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그 재승인 심사에서 그냥 방송사들한테 그냥 가점을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도저히 탈락하지 못하게끔 점수를 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 깡패 정권 이펙트 아니겠어요? 근데 이사장님, 근데 그 TV조선 문제도 있지만 제가 생각에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네. 타겟인데 예. 지금 너 나가라 이거 아니에요? 빨리 그렇죠. 그만둬라. 야. MBC 문제가 있잖아요. 그 지금. 7월까지가 임기인데 그거 다 네. 채워야겠어? 지금 이거예요. 나가라는 거야. 예, 2월에 이제 MBC 사장 맞습니다. 선임이 있는데 예. 뭐 지금 3명으로 추려졌습니다만은 야 이걸 왜 네가 결정하니? 정권 바뀌었는데 나가 이거거든요. 핵심 또 거기 또 있어. 네. TV조선 건드리지 마라는 거 하고 앞으로 얘는 TV조선 건드리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건드리면 차기 정권에서 얘는 그냥 없애버릴 거야 이거 하나 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한상혁. 너 왜 버티니 이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언론 탄압에 네. 뭐 언론사를 탄압해야만 언론 탄압이 아니거든요. 예. 언론사를 감시하는 감시 감독 기구의 네. 그 수장을 교체하는 것도 이것도 언론 탄압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꿋꿋이 맞서야 할 텐데 그 정도가 아니죠. 사실 한상혁 위원장은 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네. 아니 그동안 뭐 했어요 대체? 그때 TV조선을 시원하게 날렸어야지. 아니 그때 그렇게 주저하다 결국에는 뭐 조건부 당하는- 재승인해 줬잖아요. 당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결국 저기 부메랑을 맞은 겁니다. 이렇게 그때 TV조선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 MBN 건드리지 말고 그렇지. MBN은. 예. MBN도 문제가 있었지만 네. 하여튼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이런 그 방송은 왜 이러느냐? 여러분 방송과 신문의 차이가 뭐냐? 신문은 민간 업체예요. 그렇죠. 민간 업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라고 뭐 입을 틀어막거나 그러면 진짜 언론 탄압인데 방송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네. 케이블이든 지상파든 전파를 국민에게 전파를 그 방송 업자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방송 전파 공공재네. 채널을 공공재. 예. 그 방송은 공공재라는 것이죠. 네.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허가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한테 그 사업자한테 이 방송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넘기면은 그걸 계속 죽을 때까지 문 닫을 때까지 계속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언제 변질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가는 이유가 뭡니까? 네. 교체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력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주면은 부패하니까, 독재하니까. 박정희 18년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독재의 극치를 달리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그렇죠. 5년에 한 번으로 딱 끝나게 만든 게 바로 그 원리인데 네. 방송 제어가도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그 제어가 기능이 지금 말살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검찰 네. 깡패 정권에 의해서 말입니다. 예. 예, 지금 MBC 사장의 박성재 사장이 다시 또 이제 출마한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박문진 이사진에 대한 부분을 권한을 방통위원장 한상혁 위원장이 갖고 있으니까 예, 그 MBC 지분 구조를 보면은 70% 네. 절대 지분을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그런 상위 기구를 뒀어요. 이게 저 87년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MBC 사장을 결정하는데 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위원장을 날려야 그래야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박문진 이사를 또 갖다 심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또 MBC를 자기가 원하는 MBC 사장을 또 갖다 앉힐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뭐 그렇게 해가지고 MBC 사장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갖다 이제 앉히더라도 MBC가 뭐 지난한 투쟁을 통해서 그동안 또 이용마 정신으로 무장된 곳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방송 좌지우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어. 또 싸워야 되고 희생당해야 되고 또 해고당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상반기안에 빨리 끝장내야 된다는 빨리 입장을 하반기 보궐선거 하는 걸로 빨리 해야 된다. 대선을 다시 돌아가서요. 네. 우리 이재명 대표 예. 이 영장 친거 말이죠. 영장 네. 내용은 우리가 좀 전에 이승훈 변호사가 알아봤습니다. 네. 이 정치적 해석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영장을 치고 말이죠. 그 이제 잘 보시자고요. 네. 제1야당 정도가 아닙니다. 아, 제1당. 대한민국 입법부 제1당의 대표입니다. 맞습니다. 압도적 네. 의석의 제1당 대표고요. 네. 또 지난 대선에서 불과 0.7%포인트 차로 졌던 네.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압도적 그
차기 비율로 대권주자 1위죠. 차기 대권주자 1위인 네.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정치적 결이 다른 정권에서 체포 구속하려는 의도 이것도 봐야 됩니다. 네. 예. 이 프레임으로 봐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토착비리 그래 뭐 이런저런 뭐 혐의를 내세웠습니다만은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없어요. 다 이게 뭐 법원 가서 엎어질 수 있는 네. 진술에 의한 증거거나 혹은 검찰의 뇌피셜 네. 그리고 억지 법논리.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야 올해 한 몇 주 전부터 돌았던 얘기가 네. 한동훈하고 그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예. 아니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이라는 네. 이 사람들이 그 수사팀 검사들 뭐 엄희준이나 그 강백신한테 네. 왜 구속영장 못 치냐는 식으로 막 압박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예. 검사들이 굉장히 영장 치는 거 주저하고 있었는데 아니, 안 왜냐? 치려고 했단 말이야. 아니 뭐 영장을 뭐 치기 싫어서도 아니고 이재명이 좋아서도 아니고 아니 그 영장 칠 근거가 없는데 근데 뭐 한동훈이나 그 저기 이복현은 야 우리가 언제 근거가 있어서 다 확보돼서 영장 쳤니?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일단 영장을 치라고 그 뒷감당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뒷감당 다 하기는 뭐 너희들 다 나중에 또 저 뒷구멍으로 뭐 빠져나갈 생각들 할 거면서 어쨌든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이복현 같은 경우 그렇게 압박을 했고 결국 하다 못해서 결국 억지로 영장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이 영장 갖고 모르겠습니다. 워낙 사법부의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이 영장 뭐 재판이란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내기만 하면 다 통과시켜주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실질 심사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그 운명을 예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법정에 가서는 뭐 100%의 네. 오는 무죄로 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아니, 그럼 구속당해야만 이게 범죄가 소명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불구속 근데 상태에서 하면 되잖아. 근데 대한민국 저기 사법부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내사에 착수했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범죄자구나. 글쎄 이런 인식을 말이야. 갖고 있는 국민들인데 사법부에 의해서 뭐 재단되는 거지 뭐 완전히. 강제 수사 예컨대 이제 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뭐 체포 영장이라든지 뭐 구속 영장이라든지 다 이거 사법부의 승인이 나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승인해 주는 순간 얘는 뭐 한 90% 99% 유죄구나. 이렇게 예단하게 된다고요. 네, 그러면 이 사람 앞으로 재판 받을 때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사법적 원칙이 불구속 원칙 아닙니까? 이 국민의 인권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네. 예,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이게 영장을 내준단 말이에요. 근거도 없이. 아니 근거가 있는데 너무나 확실하고 증거 인멸이 우려가 되고 또 저 뭐 도주 우려가 있으면은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그 증거 인멸 네.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검찰 다 나가서 맞아요. 포토라인 서가지고 망신당하면서 네. 3번 불렀는데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진술거부권 행사했다고 그러는데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입니다. 아니 그러면 진술거부권을 왜 헌법에다 넣어요? 그게 증거인멸의 이유가 된다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남시장 때 일입니다. 네. 성남시장 그만두고 그들이 경기도지사했고 네. 그리고 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고 네.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가 됐어요. 예. 국회의원 됐고. 예. 아니 성남시는 또 게다가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무슨 수로 증거인멸합니까?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일을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 그 도주 우려? 아니 자기 대통령감이 도주 우려한다면은 대한민국에 도주 우려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주 우려가 있는 거지. 도주하는 난 그 사람들인 것 같은. 하여튼간에 얘기하죠. 게다가 또 저기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하나 더 있다면은 네. 그 결국에는 돈을 받았다면 김용 정진상한테 받았다는 건데 그 말씀 김용 맞아요. 정진상은 다 감옥에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김용 정진상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만나서 대화한들 다 스크린 되잖아요. 맞아요. 정성호 의원 스크린 하듯이 네. 다 스크린 되잖아요. 네. 어디서 거기서 범죄를 모의할 수 있습니까? 증거인멸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 건은 그야말로 정치 영장 청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마도 한동훈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 구속영장 청구, 그러니까 체포영장 그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낸 이유를 아마 밝힐 겁니다. 24일이니까 또 그 우리의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또 이제 얘기하겠지. 28일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그 당시 얘도 나와서 발언을 했듯이 아마 나와서 얘기할 겁니다. 왜냐 그들은 구속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재명 망신 주기.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망신 주기의 그 어떤 배경에는
지금 김건희 궁박한 처지가 됐습니다. 아, 그렇지. 아무리 그게 있구나. 대통령실이 열심히 쉴드 친다 하더라도 김건희는 수사 안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맞아요. 게다가 지금 수사를 아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이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도 윤석열도 뭐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 이러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뭘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니 곽상도에 대한 그 처벌을 막음으로써 얻는 부수 이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박영수가 또 계시잖아. 네, 수사가 거의 우리의 대장님 박영수. 저지되다시피 했고 말이죠. 또 최근에 또 그 이규원 검사 등이 포함된 그 김학의 네.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뭐 불법 시비 그냥 무죄로 났잖아요. 근데 그 저기 출국 금지가 정당했다라는 게 맞습니다. 이제 예. 사법부의 예. 판단이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한동훈 검찰은 한동훈 법무부와 또 이원석 검찰은 지금 궁지에 몰렸단 말이죠. 네. 어떻게 공소 관리를 했기에 또 어떻게 예. 기소했기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코너에 몰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슈를 이슈로 덮는 그런 행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그 게 이사장님 불체포 특권을 지켜야 된다고 정의당이 네. 그 체포동의안이 오면 찬성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또 입장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슬쩍? 바뀌었다가 다시 또 그래요? 또 뭐 그 당은 놔둬요 그냥. 그 당의 그 어떤 정강 정책이나 어떤 그 목표는 뭐 집권도 아니고 다수당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는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다. 이거 입증하는 게 그들의 유일한 정치 목표이기 때문에 아니 그 이정미 대표는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좀 갑자기 불체포 동의안 이러한 구속영장 청구의 내용을 갖고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세상에 뭐예요?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야? 지금 정의당은요 예. 완전한 이념 정당이 돼버려 가지고 그 생각의 차이 혹은 네. 뭐 좀 유연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실된 좀 정당입니다. 걱정됩니다. 예. 그런 당이기 때문에 전 정의당 좀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안 이미 돼요? 뭐 안 돼요? 노회찬 전 대표의 안타까운 네. 이 별세 이후로 정의당에서는 정의가 사라졌다. 그래도 이 야삼당이 같이 해야 김건희 특검이라 대장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데 정의당이 자꾸만 반대하게 되면은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정의당이 이러는데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뭐 이런저런 뭐 예. 사회 아젠다를 제시해도 한 줄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민주당 공격하면 그땐 또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조응천 의원 예. 등장하고 말이야. 하여튼 뭐 저 민주당 내에서 지금 저 뭐 검찰 논리 대변하는 사람들은요 겁쟁이 들입니다. 검찰 캐비넷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얘기 뭐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알겠습니다. 결국 예. 표결로 가면은 네. 그 저기 체포동의안 반대할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무슨 용기가 있을 것 같으면은 네. 저렇게 이걸로만 뻐꾸기 터는 걸로만 정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네, 이사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네. 이사님 모시고 또 우리 정치 분석, 네. 또 사회 분석 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봉신 대표 모시겠습니다. 자, 김봉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편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예. 덕분에요. 일주일 동안에 뭐 큰 정치적 변화를 예고하는 여론조사는 없었죠? 크게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네. 전당대회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네. 인해서 그 몇몇 그 여론조사 그 ARS에서 특히 그런데요. 네. 민주당은 좀 빠지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제 좀 우세해진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이제 좀 몇 개 나왔습니다. 그때 그 지난주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선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 샘플을 갖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상당수인데 예, 거기는 그 샘플을 갖고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알아본다는 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그걸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의 어떤 네. 수사 압박으로 인해서 당 지도가 이제 빠진다 네. 해석을 하는데 이미 그거는 지표에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아, 반영이 됐어요. 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지금은 없죠. 다만 이번에 이제 뭡니까 구속영장 요 관련해서는 좀 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네. 이게 컨벤션 선행 효과라고 해서 그 이름은 제가 붙인 겁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컨벤션 선행 효과? 컨벤션 효과가 이제 앞에 반영이 되는 그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컷오프 조사를 최근에 했는데 네. 사실 이게 민심을 듣지 않았죠.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이제 그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네. 이제 관심이 고조되고 거기에 따라서 응답 적극성이 세지니까 네. 이거를 굉장히 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론조사는 보수 성향자가 절반이 잡히는 겁니다. 이거는 참 애매하죠. 그 리얼미터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리얼미터는 어디라고 이따 갔다 말씀을 알 수가 드리겠는데, 없어 예, 도대체.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예. 이제 그렇게 나온 거를 지나치게 거기다가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면은 네. 이게 조사 결과를 잘못 왜곡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그래서 일부 뭡니까 국민의힘이 좀 뭐 세지고 뭐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 이런 야당은 그렇죠 야당이죠 야당들이 좀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은 전당대회 컨벤션 선행 효과가 확실하다. 근데 제가 교수님께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떤 거요? 아니 근데 어. 국민의힘 지지도가 좋아지는데 네. 국정평가 있잖아요. 예. 국정 긍정률은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됐어요.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탈동조가 됐는데, 아니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거죠. 그 네. 사실은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거는 국민의힘도 이제 거기 이제 동조를 하고 그럼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앞잡이를 하고 있지, 예, 사실. 또 정부 사이드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정부 기관인데, 네. 아니 근데 국정 긍정률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국정 긍정률은 좋아지지 않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우세해진다. 이런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게 이재명 리스크로 해석을 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그 컨벤션 선행 효과가 네. 지속 가는 기간이 길어야 아주 길면 2개월, 짧으면 2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대가 끝나서 어떻게 될지 또 알 수 없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섣부르게 이제 정세 상황에서 다른 변수를 갖다가 투입해가지고 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뭐 검찰의 수사 이미 반영이 돼서 그게 30% 초반으로 고착화된 건 맞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이것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느냐 이건 아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게 뭐 혐의 입증이 잘 안 된다거나 법원에서 뭐 어떻게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 반등할 가능성도 절반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본 퍼포먼스가 지금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겠지만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튀어오르면 40% 돌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나오는 걸 가지고 너무 과도한 해석들을 많이 하세요 언론에서. 그래서 제가 약간 요새 보면 저한테 막 전화가 오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렇겠지. 약간 좀 깝깝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면 언론에서 좀 이거는 조금 과하다. 이렇게 되면 없는 여론이거든요, 그건. 그렇죠. 여론 조작이라고 볼 수 있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현상을 같이 그냥 관련이 없는데 붙인 거니까. 야,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무서운 얘기다.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저게 구속영장이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동조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역효과가 그러니까 그 검찰 입장에서의 역효과 검찰이 민주당 지지도를 떨어뜨리고자 수사를 했을 거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튀어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빠질 수도 있고 지금은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신기한 게 예. 언론도 그렇고 예. 여론조사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김기현이 이기겠냐, 안철수가 이기겠냐, 천하람이 어떻게 되냐, 요것만 보도하고 여론에서 그것만 해요. 예. 근데 실제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꼴불견이냐, 나는 그런 건 한번 좀 조사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관여하는 문제와 전당대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문제에서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해야지
이게 실제로 민주주의와 그렇죠. 견제와 균형과 정당 정치를 위한 여론조사 아니에요. 근데 김기현이 1등이냐 안철수가 2등이냐 아니 그 사람들이 1, 2등가 우리 국민의 삶과 무슨 그런 관계가 있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솔직히. 예.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네끼리 호가호위하고 권력 눈치 보고 지네들 이권을 위해서 좀 당대표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이준석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봐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예. 좀 예. 진짜 저는 뭐 미국이나 선진 유럽에서 어떻게 여론조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국민이 바라보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뭔가 좀 여론 지형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정치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진전될 수 있고 그 비싼 돈을 갖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김기현이 1등이 안철수 전혀 관심 없어. 진짜. 근데 사실은 많은 언론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요. 네. 지금 전당대회에서 핵심은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공천 파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의힘 책임 당원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 공포감을 느끼느냐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4명 다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지역에서 그 공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네. 이제 칼을 들이댄다. 예. 그러면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거지 않습니까?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윤심을 받아서 칼을 들이댄다. 뭐 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람을 심어서 칼을 들이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떻게 이제 표가 갈리느냐 이게 가장 중심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다들 이제 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참나 진짜 언론이 진짜 문제야 언론이야. 예. 진짜 우리나라 언론들 한겨레 경향까지 포함해서 진짜 나중에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이 언론 관계자들 종사자들 심판받을 날이 난 분명히 올 거다 이렇게 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옛날 저희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제일 먼저 방화가 있던 곳이 어딘지 기억나세요? 언론사인가요? MBC였습니다. 아. MBC에 광주 민주주의 시민들이 와서 방화를 했어요. 예. 뭐 MBC는 지금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언론사에 대한 불신, 예? 참 진짜 언론 종사자들 저도 뭐 언론에 전에 있었고 그분들 많이 알고 친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아유 됐습니다. 우리 김봉신 대표님 좀 예. 이저 오늘 저 로고 아르고스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 네네 빅데이터. 예.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간이 네, 많지 않아서 빨리 네, 괜찮습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여러 가지, 가수님 도착하신 것 같은데 예. 조금만 좀 더 기다려달라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일주일 이슈를 봤더니 아르고스에서는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예. 중심되는 이슈 중에서는 뭐 지진 사망자 이렇게 해서 튀르키예 네. 관련된 내용 많이 나오는데요. 아, 튀르키예, 네. 국내 이슈 중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야, 이거 전기요금 인상이구나. 예. 이재명 당대표 구속이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이야. 예, 일주일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봤는데 어제 하루로 봐서 아르고스에 저는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구속영장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키워드에 안 잡혔었거든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같이 캡처할까 했는데 네. 거기에서는 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소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재명 뭐 대표와 네. 관련된 게 약간 좀 덜 반영이 됐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는 근처도 없나요? 그것도 없습니다. 이슈가 이게 이제 뉴스하고 소실 전체를 다 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인데 여기에 네. 밑에 보시면은 예. 뭐 전력 업체도 나오지만 대중교통요금 얘기도 또 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요금이라는 게 에너지 물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언급량 추이를 보시면은 예. 결코 이게 이제 갑자기 등장한 거는 아니다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1월 26일서부터 2월 1일 이 주에도 이 정도 두툼하게 나왔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전기요금 인상, 물가 인상 이런 것들이 이 가장 국민들이 예. 고통을 느끼고 있고 예. 힘들어하고 있고 맞습니다. 가장 큰 관심이라는 가장 거예요. 큰 관심이 물가입니다. 물가고 이거 지금 누군가는 좀 진지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서 조금 뭐 늦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에너지 문제가 각종 생필품 물가 인상을 촉진할 거다. 그러니까 이 전망은 문제는 뻔하죠. 결국은 예. 물가 폭탄, 이자 폭탄, 예. 난방비 폭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 국회에서나 예.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지금은 뭐 그게 핵심이죠.
구속시킨다, 아니다, 영장 챙긴다, 뭐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힘들다. 그렇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그런 옛날 이승만 그러니까 때처럼. 이 방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검찰 수사가 그 네. 다음 단계에 가면 네. 이게 뻔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렇죠. 검찰 수사 얘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다수는 지금 물가라든지 민생 문제에 너무 힘든데 네.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도 수사해라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전국이 완전히 수사 누구 수사하고 계속 갈 건데 그렇게 되면 국민 삶은 완전히 삶의 질은 떨어지고 정치 쪽은 그냥 뭐 수사로 다 가고 정치력이 없어요. 정치력은 완전히 소실되고 검찰력만 남는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돼가고 있어서 국가는 안타깝습니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이 바로 나는- 여기에 있는데도 나는 세금 그냥 갖다 바치고, 예? 그리고 그 공공요금 계속 갖다 바치고. 맞습니다. 아 우리가 밖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다 부가세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갖다 바치는데 예, 예. 그 세금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말이죠. 어? 나는 고통스럽고. 맞습니다.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직장인들 보면 요즘에 도시락 싸갖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24시에서 그거 사갖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한 끼에 10,000원이 넘어요. 웬만한 거. 그렇죠. 밖에 나가서요. 교통비도 올라버리면 그마저도 도시락 어렵습니다. 진짜, 그래서 근데 그래서 예. 연관어를 보시면은요. 연관어가 에너지, 뭐 전기, 예. 취약계층. 예. 참 듣기만 해도 이게 어떤 느낌이다. 아, 야, 이 인상이네 딱 그냥. 예, 인상입니다. 이 요금. 윤석열 정부가 정말 예. 이 윤석열 대통령 저는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 지금 야당 대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눈을 돌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설령 예.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검찰에서 주장하는데 설령 예. 검찰의 주장이 10% 맞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슨 뭐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나라를 혼란스럽게 일으켰습니까? 예? 국민을 속였으며 사기쳤습니까? 예? 민주당이 지금 국정을 혼란시킵니까? 그걸 다 포진해놓고 그냥 70명 검사들이 달라붙어 갖고 말이죠. 그 70명 검사들이 달라붙을 만큼 반국가적 사범이에요? 전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예? 아 그러면 그거는 진짜 자기네들이 봤을 때 혐의가 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내사를 하든지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든지 검찰권 행사 70명 달라붙고 온 나라가 말이죠.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건 뭐 그래서- 전당대회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인상 문제와 에너지 문제가 국민들의 고통을 겪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예, 예. 저희 집도 요즘에 그 예. 이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아니 내려놓고 사요. 아, 예, 예.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어떤 게요? 히타요. 아, 히터. 예. 아, 그래서 김 대표님은 올려놓고 자요 그냥? 아니 그 푸시업을 하시면 예. 이게 좀 올라가요. 한 2도 정도. 아 그래요? 예, 실내에서 푸시업 같은 거 아 하시면 푸시업하고 예, 예. 아 비법이네 이것도. 예, 예. 쪼그려 뛰기. 아 저 어떻게 예. 난방비 줄이는 아, 그렇죠. 방법이 예. 줄이는 방법이네. 난방비. 이런-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어제 넘어가죠. 예. 예, 어제 비카인즈 하루 네. 또 키워드를 보시면은 예. 이재명, 윤석열 이게 떴습니다. 이 정치 쪽인데요. 예. 이거 지금 보시는 그 워드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는 거고 네. 보시면 민주당 얘기 나오고 윤석열, 예. 이재명 나오지 않습니까? 예. 조금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급량으로만 따지시면 네. 예, 한 번 더 표를 보시면은요. 네네. 이재명, 윤석열, 박홍근, 정진석 뭐 이런 식으로 쭉 깔립니다. 이 얘기들은 예, 여기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윤석열, 이재명, 박홍근, 정진석 이런 식으로 깔리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 뉴스죠 결국.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에서 보시면은 저와 같은 순서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어떤 구속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뉴스를 보시면은요. 네. 저는 이 뉴스를 이제 시간 순으로 아니고 정확도 순으로 한번 봤거든요. 정확도선. 예, 정확도 순으로 한번 봤더니 네.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 총선 공천권 노리나? 전 이거를 보면서 예. 이건 좀 많이 나갔다. 음.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힘의 지지도가 좀 세지는 듯해서 보수 성향 분들이 이제 결집을 하시니까 세지는 듯 보이는데 그 윤석열 대표의 긍정률은 빠진다 내지는 횡보다 이 얘기 드렸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국민의힘에 결집하시는 분들 중에 윤석열 뭡니까 대통령. 대통령의 어떤 그 당무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게 명예 당 대표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전 사실 살짝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이 정치 어떡해요?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좀 거부감이 좀 느껴지는데요. 예. 이거는 글쎄요. 이럴 거면 뭐 이게 상권 분립이 왜 필요하며 당정 분리가 이제 왜 필요한지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게 정치학자분들이. 대통령 권력 외에 예, 예. 국회 권력까지 지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 이 굉장히, 과거의 예. 군사 독재 시절과 너무나 유사한 그렇죠. 닮은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만약에 이게 국힘 내부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일종의 이제 권위주의 이 논란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누구죠? 이철규라고 예, 예. 윤핵관 중에 핵심 사람이 아. 계속해서 명예 당대표를 한다고 이건- 부르짖고 있잖아. 부르짖고 있어. 이거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이제 네. 나중에 되면 이건 그 연성 파시즘이냐라는 식의 논란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유사 파시즘. 예, 한국판 유사 파시즘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정치학자들이 이거는 가만히 그냥 이런 주장을 아니, 원래 보고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파시즘이라는 게 대중 조직 동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과거에 무솔리니가 이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무솔리니하고 히틀러가 한 건데 파시즘은 그 사람들은 그래도 대중 카리스마가 있었고 예, 대중 조직 동원 능력이 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중 조직 동원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추앙받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유사 파시즘이다 이거는. 파시즘 흉내를 내는 거야. 흉내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흉내 만약에 파시즘, 국힘 예. 내에 있다면 국힘 내에 뭐 건전한 세력들은 이거 네. 굉장히 강하게 반발해야 되거든요. 알아요. 국힘 내에서. 겁이 많아. 근데 이거는 좀 묘한 언제 자기 돌아가실지 모르거든. 검찰 수사 받을 수 있거든. 얼마나 예. 겁나겠어. 그냥 그 동안에 이 뭐 해놓은 거 많잖아. 그쵸. 하여튼 그래 겁나는 거야. 털면 안 나오게 해서 자기네들 생각해봐 뭐 쫙. 예. 이런 주장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맞습니다. 정치 학계에서의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재명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네네네. 구속영장 얘기가 그냥 많이 나와요. 네. 쭉 구속영장.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예.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이게 거의 그 언론을 다 도배하듯이 알겠습니다. 네. 나올 수도 있다라는 자, 거고요. 아까 처음에 이제 예. 그 우리 아르고스에서 가장 많이 나온 그 키워드가 물가 인상 이거였는데요. 예, 맞습니다. 전기요금. 네, 전기요금. 경제정책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으면 좀 짚어. 예, 한번 보시죠. 네, 경제정책 평가 네. 이거를 보시면은 여전히 10명 중 네. 6명은 잘못하고 있다. 어. 현 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네.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한 3분의 1, 잘못하고 있다가 10명 중 6명이니까 네. 잘못하고 있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한참 일하는 나이대인 40대에서는요. 부정적 평가,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죠. 네. 80%입니다. 와, 80%. 40대는 결국 우리나라 성장의 완전 헐인데요. 허리죠. 경제 예, 허리죠. 예. 완전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 이분들-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80%가 나왔다. 중도 성향자 중에 68%가 지금 부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뼈 아프게 다가서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예, 요거는 MBS 조사입니다. 지난주 조사이고요. 이런 상황이면 진짜 야당 대표 불러서 말이죠. 예. 국회에 가서 설득해갖고 관련된 법률들 제정하고 말이죠. 손 입법으로 잡아야죠, 받쳐서. 다 같이. 손 잡아서 예. 그래야지만 이게 되는 건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예. 손 잡아라. 뭐 야당 대표 만나라. 예. 뭐 만날 사람도 아니고 만날 의사도 없고 그냥 뭉개는 정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예. 이런 거 볼 때마다 답답한 거죠. 깝깝하고. 이거 지금 경제 안보 요 두 가지가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지금 바닥을 쳤거든요. 그때 한번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 뭐 갤럽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네. 지금 너무 지금 안 좋습니다. 그 MBS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10명 중 6명.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뭐 지지율이 뭐 올랐다, 리얼미터에서 내렸다, 뭐 반등했다, 뭐 이런 보도만 해, 진짜. 굉장히 그 경제 상황은 지금 안 좋게 네. 인식이 되고 있고요. 국내 기업인들도 기업인들. 기업하는 최전선에 있는 기업인들도 85%가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이 부정적이다, 뭐 그렇게 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EY 한영에서 신년 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했는데요. 네. 이걸 잘 보시면 진짜 이 차트는 되게 충격적이죠. 왼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 네. 성장에 대한 전망인데요. 중간 척도가 있다는 거를 보십시오. 보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이 있는데도 밑에 보면 부정적이 합치면 이게 85입니다. 중간 척도가 있는데 네. 그럼 이거는 상당한 거죠. 성장이 지금 멈췄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에 역성장했다. 최악을 겪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경제부총리는 뭐 좋아질 걸로 전망한다.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전망을 하는지. 지금 경제인들은 이렇게 기업인들은 네. 부정적 전망이 다수인데 85면 어마어마하죠. 중간척도 놓고 85인데 그렇게 따지는데 부총리는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근데 대통령 무슨 명함까지 팠잖아요. 자기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그 영업을 그러면 열심히 하셔야죠. 영업 안 하고. 예. 경제인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경제인들이 이렇게 힘든데 말이죠. 근데 영업사원이라고 하시면 그게 있습니다. 영업은 이게 저 인센티브 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영업이 잘 안 되면 월급을 안 받으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봐야죠. 영업 안 되고 그러면은 그만둬야지. 영업사원 바로 아웃돼요, 기업에서. 그럴 수도 있죠. 영업 설정 없으면 마케팅 없으면 바로 아웃돼요. 예, 예. 그 명함은 파갖고 뭐 그 명함을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맞습니다. 그 문제네요. 경제 전망 설문조사. 네. 다음에 한국갤럽 얘기입니까? 한국갤럽에서요 네. 조사를 했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으냐, 지금 사는 곳에서 계속 머물고 싶으냐라고 조사했더니 우리나라 국민 34%가 다른 나라로 만약에 서류가 받쳐준다면 가고 싶다. 34%요? 예, 예. 3분의 1입니다. 엄청난 숫자. 많은 숫자죠. 이게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은 15%입니다. 일본 14%. 그거보다 높은 거네. 우리는 엄청 그거보다 2배네. 그렇죠. 이게 이 숫자를 보니까 베트남이 8%, 일본이 14%.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나라는 외국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별로 영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영어 없어도 나가서 살고 싶다. 이거는 상당히 국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한다. 국가에 대한 희망을 맞습니다.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여성 20대하고 30대에서는 절반이 넘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이건 큰일 날 얘기죠. 예, 여성이 빠지면 남성도 없어지죠. 네. 여성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 예측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 이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예측, 예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미국 사회를 보면은 이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예. 자기 삶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근데 한국에선 지금 여성들이 이렇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예측 가능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정한 사회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고 네. 저는 그 여성 20, 30대가 네.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네. 절반을 넘는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출생률 얘기 나올 때마다 뭐 이민을 받자, 뭐 결혼 예. 이민을 받자, 뭐 이런 예. 말씀들 하시는 분들 예. 많은데 아니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다른 나라 가고 싶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 여성분들을 받자.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뭔 소리야 도대체. 예, 저는 청년 여성, 뭐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예. 남성들한테 예. 과감하게 그 주택과 관련돼서도 지원을 하고 좀 네. 넓은 집도 주고 이렇게 해서 묶어놔야 된다 우리나라에. 그래야 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뭐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 결과 이번 갤럽 조사 결과에서 네. 굉장히 뼈아픈 그런 그 기성 세대에게 네. 정말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50대 60대 있지 않습니까? 50대 예. 60세 예. 이상에서는 지금 사는 이 대한민국에 머물고 싶다가 70%가 다 넘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러면 50대 60세 이상의 그런 어떤 그 기성 세대들을 위한 나라인지 그 한번 생각들을 해보셔야죠. 20, 30대는 뭐예요? 20, 30대는 나가고 싶다. 또 여성들은 나가고 싶다. 심각한 지표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진짜 심각하고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이고 중증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컨플릭트죠. 갈등과 혼란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정치는 맞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완전 수사로 전락해갖고 예. 그리고 사무관리직 여기서 44%가 떠나고 싶다. 야 심각하다 진짜. 이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떠나고 싶다. 다른 데서 살고 싶다. 그러면 이건 진짜 일하는 사람이며 젊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떠나고 싶다. 이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 제대로 해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뭐 방안이 없습니다. 예.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 자 오늘 김봉신 대표님 말씀 너무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예. 우리 김봉신 대표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민전 가수 모시고 작은 촛불 집회 우리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우리 촛불 집회에서 여러분들 자주 보셨던 분이 이렇게 네. 카메라 좀 비춰주세요. 제가 소개 안 해줬다 하시고. 네, 밑에 그 자막 좀 내려주시고요. 네. 준비 완료 자막 좀 내려주세요, 장 PD.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하시죠, 뭐. 아, 네. 저는 노래하는 김민정입니다. 아. 네. 그 뭐 붙었던데 사람을 노래하는 가수? 뭐 이렇게 저를 소개할 만한 단어가 네, 어떻게 미녀 가수 이럴 수도 없고. 겸손하시네요, 아주. 예? 예? 네. 사람을 노래하는 가수. 우리 작가 선생님 붙인 거. 아니 원래부터 아니 있으시죠? 제가 작가님이 네.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그러셨는데 제가 그냥 딱 떠오르는 단어가 그거여가지고 통화 중에 네.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 촛불 집회는 자주 제가 뵌 것 같은데. 자주는 아니고 가지고. 한 3번, 4번. 자주네요. 네, 아이고, 불러주셔가지고 몇십만이 모인 데서 그렇게 올라오실 정도면 여러 가지 능력과 실력이 다 예. 근데 가면 갈수록 어려운 무대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 현장 분위기나 좀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네. 네. 여러 가지 무게도 있고 네. 네. 뭐 선곡도 그렇고 네, 쉽지 않. 기운 같은 거 좀 무대에 올라가시면은 기운 같은 것도 느끼시지 않으세요? 아우 많이 느끼죠. 어떤 거 저는 느끼세요? 저는 음악을 그-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아주 예민하실 것 같은데. 제가 워낙에 촛불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제가 20대 때 노래를 하고 네. 다시 제 음악을 한 지가 2, 3년밖에 안 됐어요. 아. 네, 그래서 공백기가 좀 있는데 네. 제가 그 전에 워낙에 촛불 시민으로 좀 약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어. 다니다가 뭐 저런 무대에 제가 설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죠. 네. 그때는. 음. 네, 지금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좀 더 그 현장에 가는 게 네. 시민일 때랑 가수일 때랑 너무 다르니까. 네. 그러시죠. 예. 네. 그럼 이제 그 제일 인기 있는 촛불 집회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축창가입니까? 예, 한번 준비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 둠에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 발등에서 갈라진 녹두꽃이 되자 하네. 이 산골은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하네. 새가 아랫여군역에서 울어 얘는 파랑새가 되자 하네. 이 들판은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하네. 불이 타는 들녘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 하네. 되자 하네. 되고자 하네. 다시 한 번 이 고을을 발라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근데 이 죽창가는 전봉준 장군 그죠? 네. 늑두 장군, 네. 새야새야, 네. 파랑새야. 동학. 동학, 예. 네. 그 기린. 네. 예. 저 때가 제가 그 전에 촛불 무대에 섰다가 네. 저 무대 전에 그 사이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모의 마음으로 저 곡을 선곡을 아. 한 것도 있고 네. 그랬습니다. 네. 또 전봉준 장군 좋아하십니까? 아유 뭐 네. 그때 농민들 뭐 심정이 그런- 다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러한 네. 동학의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운동이 네. 지금의 촛불 집회하고 상당히 정서적으로 네, 네, 좀 그런 네, 맞다고 생각이 생각을 해서 네. 그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집회에 참여하신 시민들 반응은? 제가 느끼기는 네. 아, 그러니까 저도 저 노래를 들었거든요. 네. 부르시는 노래를 들었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 이게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 곡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곡을 막 네.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곡은 아니고 예. 한 1년도 안 됐어요. 알게 된 지가. 네네네. 네, 근데 뭐 저 무대 때문에 안 건 아니지만 예. 딱 그날 그 노래가 딱 떠오르고 오. 네, 그 곡을 선곡 뭘 해야 될지 할 때 저 네. 노래가 너무 딱 떠오르고 저건 약간 편곡이 된 거죠? 앞부분에 아. 좀 약간 새야새야를 새야새야. 제가 다른 팀이랑 프로젝트로 하는 팀이 어,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데 제가 그 앞에 솔로를 맡았어서 그랬었어요. 그거를 붙이면 좋겠다라고 네. 저게 이제 생각해서. 전봉준 장군을 기리는 네. 지금도 그 어딥니까 백산이라든가 전북 쪽에 가면 저 노래를 할머니들은 네, 부르신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노래인데 제가 잘 모르고 멋 모르고 저렇게 한 거죠. 하고 나서 별 너무 말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었는데 좀 새로웠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네. 소중한 노래 불러주셨네요. 상당히 애절해요. 아주 애절하게 가슴. 이게 고 김남주 시인의 노랫말을 네, 네. 축청가.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노래 들어볼까요? 여기서 멈춰. 여기서 멈춰. 시간은 자꾸만 가는데 말도 안 되는 고통 필요 없잖아. 넌 여기서 멈춰. 더 이상 모른다고 하지마. 넌 여기서 멈춰. 너보다 못난 사람 하나 없어. 넌 여기서 멈춰. 용서받으려고 하지마. 넌 여기서 멈춰. 바보 같은 너에게 하는 말이야. 넌 꼭 여기서 한 번 더. 넌 여기서 멈춰. 더 이상 모른다고 하지마. 넌 여기서 멈춰. 너에게 못난 사람 하나 없어. 넌 여기서 멈춰. 용서받으려고 하지마. 넌 여기서 멈춰. 바보 같은 너에게 하는 말이야. 넌 꼭 여기서 그만. 자, 멈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아시면서 저한테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본인 얘기를 해야지. 너무 많은데요. 네. 김건희예요, 윤석열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 택한다 그러면? 둘 다. 둘 다. 아, 네. 멈춰라. 아. 참. 네. 잘 안 멈추는데 우리 김민정 노래를 가수님 제가 좀 열심히 해야지. 글쎄 말이에요. 네. 계속 멈춰라 그러면 멈추겠지. 네, 정말 노리고 쓴 가사라서. 아, 그래요? 네. 아, 직접 이거 쓰신 신곡이에요. 신곡이에요? 네, 네. 아. 아직 발매를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작업이 좀 늦어지고 작곡도 있어요. 직접 하신 겁니까? 아, 저는 같이 제가 부르는 모든 곡을 작편곡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가사를 쓰고 노래하고 가사는 직접 쓰시고. 거의 같이, 80% 정도 제가. 네. 오. 이 곡은 제가 썼습니다. 와. 어떤 그 감흥이라 그럴까? 연상을 통해서 왜 여기서 멈춰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별로 연상하지 않아도 그냥 술술술 나와. 써야 네. 그냥 멈춰라 네, 너 제발 네, 좀. 네. 그냥 순식간에 써버리셨어요. 그냥. 네. 그냥 뭐
다들 쓰실 수 있는 쉬운 단어로. 네. 그러시군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그러니까 사람을 노래하는 가수도 있지만 이제 소녀상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시민으로서 네. 그런 역사적인 일을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워낙 교육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제가 중학교 수업이나 이런 데 가끔 이게 갈 일이 있는데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저도 그래요? 아이들도 소녀상. 엄마이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조금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네. 정말 조금 더 뭐 수요 시위에 한 번 더 가본다든지 이런 기회들은 갖기 힘든데 네. 저는 그냥 멀찍이서 수요 시위에 정도만 어쩌다 참여하는 시민이었다가 수요 집회요. 네네네. 대사관 앞에서 하는 네네. 거. 그거를 뭐 1년에 한두 번 가는 시민이었다가 네. 3년 전에 한 번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박근혜 때? 아니요. 윤미향 의원. 네, 아, 이용수 할머니. 지금 무죄 받았죠. 네네네. 그때 거기에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소녀상에. 근데 그 2015년 한일 합의 이후부터 네. 8년째 지금 거기를 철야농성하고 있는 학생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거기 가면 꼭 젊은 학생들이 그걸 지키고 있더라고. 철야농성을 네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뺏기려고. 네 지금도. 구구 집단한테 안 뺏기려고. 네. 거기 그 친구들과 제가 3년 전에 인연이 네. 돼가지고 농성도 많이 가고. 그치요. 네. 그래서 그땐 정말 응원하러 가고 하다가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노래도 발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올해 들어서 제가 조금 자주 못 가서 미안한데. 촛불 집회에서 하시니까. 네. 친구들이 너무 많이 너무 대단한 청년들이어가지고요. 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네, 그 관련 곡을 한번 우리 틀어볼까요? 묵혀있던 진실들은 하나둘씩 땅 위로 올라온다. 지나온 아픈 상처들을 그 누가 씻어주리. 외치고 외쳤던 우리들의 진실의 목소리, 이 땅에 울려 퍼지는 해방의 목소리. 하위처럼 굳건히 한 다리에서 나비처럼 자유롭게 활활. 이제는 날아가리 참 세상으로. 평화의 디딤돌로 해방의 주춧돌로 맞잡은 그 손 이제는 놓지 않을래. 나가자 앞으로 함께 가자 이 길을 우리 희망 모아. 참 지금 이렇게 들어도 저는 너무 저 노래가 좋아요. 저도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저도 음악에 감수적이 네, 예민한 네. 사람이 아닌데 그냥 네. 이렇게 저게 그러면 그 작곡은 편곡은 작곡이죠? 네, 계속 해주신 네, 그분이. 제 친구, 네, 가사는 또- 원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네. 네. 가사는 직접 쓰셨습니까? 이 곡은 네. 지킴이 한 분이 썼어요. 그 가사. 네, 대학생 청년 한 명. 네. 그러니까 지킴이들 중에 제가 우리 이런 곡을 만들어요 했더니 이제 서로 하고 싶어고 같이 참여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녹음도 막 뭐 몇십 명이 해도 될 정도의 곡을 쓴 건데 네, 그 한 명 가사를 받아가지고 저 친구가 곡을 만들고 지킴이들이 너무 바빠요. 그 농성하랴 뭐하랴 그래요? 너무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그냥 좀 몇 명만 아까 그 화면에 화면에 녹음하러 나오는데? 네, 같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도 같이 들어가고 네, 작사는 한 친구가 했습니다. 네. 오늘 같이 모실 걸 잘못했어요. 바빠가지고 얼굴 본 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그분들이 그럼 교대로 소녀상을 그럼요. 지킨 겁니다. 네, 교대로 하고 다른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친구들이고 네, 정말 사회의 일꾼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거기서 네, 나오는 거죠. 네, 희망이 저는 보이는 그렇게 것이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그 청년들을 지지하는 네. 분들이 대부분 저는 한 이목벌 되고요.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전에 운동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그 청년들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자식 같은 친구들이 그렇게 네.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자, 이 할머니들 가서 할머니들하고도 많이 만나보셨겠네요. 아니요. 네. 지킴이들과. 네. 저는 오히려 그냥 그 친구들은 365일 24시간 있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됐거나 이럴 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조용할 때 가는 편이고. 네. 할머니들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서 한 곡, 쪼박가 들은 건가요? 그거 말고 또 한 곡 있어요. 또 한 곡 있으니까 네. 좀 틀어주시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닌데는 죽어서도 이거네요. 예. 아주 오래 입을 닫고 기억마저 닫은 채로 그렇게 긴 세월을 숨어 지내듯 살았는데 그들은 끝끝내 날카롭고 잔인하게 추악한 거짓들로 나의 삶을 짓밟아서 이제는 말하리라 그 소녀 찾고 싶어 그 느낌 뒤로 한 채 무던정혀를 움직였지 친구들이 하나둘 아이들도 하나둘 나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편에 안아주었지 난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아 죽어서도 살아있을 테니 그들이 아무리 거짓으로 나를 찌른다 해도 난 살아 저게 죽어서도 살아있을 테니. 예. 네.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곡 소개를 하자면 네. 저거는 그 소녀상 조각을 만든 작가님이 예. 가사를 근데 저희 김석영 아, 선생님, 그 김은성 남편분과 김석영 부부시잖아요. 근데 그 여성 작가님, 네. 김석영님이 초안을 써주셨는데 네. 좀 많이 이렇게 거친 그 마음, 정말 울분이 다 드러나는 그런 마음에 제가 딱 받고 와, 내가 어떻게 이걸 노래로 부르지? 막 이렇게 네, 좀 약간 정말 멋있으셨어요. 글 자체가. 네, 근데 네, 네.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랫말로 제가 좀 수정을 해가지고 가사는 그렇게 됐고요. 할머니, 그냥 저 노래는 가사 자체도 너무 슬프고 지금은 저는 많이 익숙해졌는데 처음 녹음하기도 힘들 만큼. 그러니까 일단 저희 국민들 자체가 그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예. 피해 할머님들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떠올리면 바로 목이 메이는 노래라서 네, 굉장히 슬픈 노래고 그렇습니다. 근데 멜로디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들으시기에
좀 대중적이어서 한번 부르면 되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쫙 빠져들. 약간 예. 제가 제 노래 중에 이렇게 좀 재즈틱한 노래들이 있는데 저 네. 노래는 이제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반응이 네. 아. 처음 듣는 곡인데 익숙한 것 같다라는 말씀들 하셔가지고 네. 네. 좀 마음 아픈 노래입니다. 네. 오늘 어제인가 오늘 보도된 사실인데 기미가요라고 아시죠 혹시? 일본의 네, 국가, 네, 궁극주의 네, 상징 네, 국가. 네. 그것이 얼마 전에 서울 한복판에서 울려 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녀상에 가면 네. 별의별 그 유튜버들이 다 와요. 그래요? 네. 뭐 정말 추악한 인간의 바닥을 다 볼 수 있어요. 네. 거기서 뭐 일본 노래 틀고 바로 옆에서 그래요? 네. 그 성적인 모욕을 하면서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한국 사람인데요. 당연하죠. 그리고 경찰들은 그냥 다 지켜보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그걸 제가 이 3년을 보면서 예. 네, 많이 배웠습니다. 거리에서. 거리에 투사가 이제 되시고. 그렇게는 아니고요. 야, 지금 뭐 일본 그 나루히토 일왕에 대한 그 기념식을 하면서 기미가요라는 이 군국주의 상징의 일본 국가를 틀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정신, 일본 대사관에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김정 가수님 고생하시네요. 아니, 자, 이런 노래 해주시고 같이.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노래 준비하신 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아침이어가지고 네. 네, 좀 밝은 노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랜만이야 오늘은 어때 나는 잘 지내 여전히 그냥 무심코 하늘이 이뻐 보일 때가 있어 멍하니 바라만 보는 하루 그래도 괜찮아 이런 나를 이해하기로 했어 지나가는 시간들 우리들의 모습은 흐리기도 하고 맑기도 하고 변덕스러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채로 어설픈 변명 이젠 내가 미안해 네. 이 실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이 활동을 하시다가 네. 또 중간에 좀 네. 쉬셨다가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중간에 뭐 쉬었다기보다는 노래와 관련된 일이긴 한데 네. 네. 어떻게 하던 팀이 좀 이렇게 활동을 좀 못하게 되면서 저도 네. 결혼을 하고 아, 네, 그래서 뭐 육아와 함께 아. 돈벌이로 이제 강사, 강사. 네, 강사를 오래 했습니다. 네, 아. 오래 하고 다시 이제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 촛불 집회하고 연을 맺게 되신 거는 소녀상이 연이 된 네, 거예요? 처음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저런 거기서 이제 처음에 송이태라는 네. 젊은 가수를 만나게 되고 제가 이제 이쪽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 또 이렇게 알게 되는 지인분들이 지금 뭐 백자님도 그렇고 예, 그래요? 예, 백자님 그래서- 나왔었어요 한번. 네, 백자님이 저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죠. 네, 약간 선배님들을 알게 되고 네, 그래서 민예총회도 네, 제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원래 그 촛불 시민이었던 것처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다녀요. 뭘 보러 가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뭐 작가님들, 뭐 그림 그리시는 분들, 뭐 예. 글 쓰시는 분들 다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네. 지금 그러면은 오늘이란 노래를 들어보니까 음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20대 때 했던 것들 말고 네. 최근에 이제 싱글로만 7곡이 있어서 그래요? 네, 올해는 좀
올 상반기 안에 제가 앨범으로 묶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앨범 이제 그 포탈에다가 김민정 치는 거 앨범이 쫙. 김민정이 이름이 네. 너무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찾기 힘들어요. 이제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고. 김민정 앨범이라고 치면 되나요? 아니요, 그냥 노래 제목을 치면은 뭐가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네, 뭐 오늘은도 있고 뭐 아까 뭐 희망나비랄지 뭐. 죽창가. 네, 죽창가는 아닌 정식 음원은 아니어서. 아. 네, 또 말조심이라는 것도 좋은 노래가 있어요. 말조심. 네, 누구나 말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여기서 멈춰 같은 경우는 아직 정식으로 네, 음원은 안 나왔고 곧 나올 예정인데 네. 그거는 좀 정말 노리고 쓴 곡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금 퇴진 운동을 염원하시는 촛불 시민들하고 제가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고. 여기서 멈춰. 네. 제가 원래 빠른 노래를 선호하고 이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제가 원래 좀 느린 곡을 네. 굉장히 편하게 하는 가수인데 네. 좀 힘이 되셨으면 해서 네, 빠른 템포로 네, 한번 만드는 노래거든요. 그래요? 아니 좀 뭐 좀 홍보나 자랑 좀 하세요. 뭐 아니 자랑은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자랑은 아니고요. 네. 유튜브 채널이 있긴 한데. 유튜브 채널 있어요? 네. 김민정 TV 그러면? 김민정 원희 뮤직이라고 있어요. 한글로 원희 뮤직. 원이? 네. 그럼 뭐 아들인가요? 아니요. 같이 하는 친구가 원희예요. 네. 그래서 저희 채널이 있고 김민정 원희 TV. 거기는 그냥 제 노래들이랑 그 커버곡들이 몇 곡 있는데 이제 차츰차츰 또 여러분들 김민정 원희 TV. 원희. 원희? 네. 원희. 네. 김민정 원희 TV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원희 뮤직입니다. 네,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활동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앨범 만들어 가지고 하고 싶고,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뭐 민중 가수, 민중가요 이런 수식어가 좀 부담스럽고 겁도 났어요. 근데 그냥 노래를 폭넓게 하고 싶고,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을 노래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이를 들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막 사랑 노래를 저는 너무 공감하지만 네. 그걸 그때만큼 잘 부를 자신도 없고 그냥 세상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불러주시는 대로 노래를 열심히 촛불 가수, 촛불 가요 하면 되죠.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촛불 좋아. 더 시대전환적 의미도 네. 있고. 민주감은 약간 이념성이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제 10, 80년대 때 네. 활동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꼭 이렇게 뭐 어디만 지지하고 누구만 지지하고보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들 빼고는 다 같이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촛불 대중 가수, 촛불 가수, 촛불 가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아침 시간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김민정 원희 TV입니다. 네. 이렇게 겸손하셔갖고 제가 좀 선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촛불 집회에서 또 자주 뵙겠네요. 네. 내일은 안 나오십니까? 네. 혹시? 매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진걸 소장한테 좀 압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연 뉴스 코멘터리 우리 마지막 순서로 우리 김민정 우리 촛불 가수, 제가 네이밍했습니다. 촛불 가수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들 하여튼 뭐 엄중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내일 촛불 3시에는 한각지 로터리, 그리고 5시에는 바로 시청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들은 이재명 체포 동의안 구속영장 청구권 때문에 여러 가지 순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 서영교 최고위원이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 그리고 우리 이석현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월요일 날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서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